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잠시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네,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오늘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아직까지 도착은 안 했는데 잠시 뒤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늘 입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오늘 입국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뭐 다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있으면서 기존에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탈레반 정부는 안정적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제 비전투 군인이었고요. 이제 비전투 군인 이제 2007년까지 주둔을 했었고 또 이제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제 이 나토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교육, 의료, 그다음에 경제 재건, 그다음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하시기 위한 인원들이 이제 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크게 5 곳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요. 뭐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코이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직업훈련원, 그다음에 한국병원 뭐 등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시게 되고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원래는 뭐 91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확인된 바로는 한 378명 정도가 이제 입국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동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 군 수송기 내부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니까 영유아만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던데. 예, 오늘 뭐 바로 이 전에 직전 브리핑에 있었던 그 법무부 장관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영유아와 미성년자들이 전체 인원수의 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 한국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레반과 연관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 조력자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먼 곳의 이야기 같은데 아주 가깝게 뭐 8월 15일 날 카불을 점령을 하고 아프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일 정도 만에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난민들, 이 조력자들 들어오시는 조력자들 분들 중에서 뭐 탈레반이나 이런 이슈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 동안 저희가 나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런 이 기지들과 이런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그런 신원조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만큼 한국의 문화들과 한국인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인 만큼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게 저희한테는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우리 지방 재건팀, PRT 그러니까 직업훈련원도 그렇고요. 경찰훈련원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래서 의사, 간호사, 뭐 IT 전문가, 통역가 뭐 이런 직업군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2, 3일 만에 급박하게 저희 뭐 이 항공 군수송기가 들어가서 바로 이틀 만에 모든 일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아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그분들도
일반 사람 370명을 갑자기 태워가지고 예. 어디로 이동시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 예. 탈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왔다는 것은 그분들도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언어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통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걸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정부가 이런 분쟁 지역에서 군 자원을 우리의 군 자원을 투입해서 이런 수백 명의 현지인을 구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뭐 이번 그 작전 자체를 뭐 기적이라고 하는 미러클의 예. 작전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엄청 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전 자체가 이 수송 작전 자체가 이 그 조력자들의 어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한 9,000km 정도 떨어지는 먼 거리에 있는 네. 지역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수송 작전을 하는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뭐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작전이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어쨌든 모두 종료가 되고 지금 이제 무사히 뭐 인천공항에 지금 들어오신 걸로 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군의 수송 능력도 뭐 최근에 많은 이슈들은 있었지만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그 작전이었다고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는지도 많이 관심이 가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난민이 아니고 특별 입국자, 특별 공로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기존의 난민과는 조금 다른 뭔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뭐 기여했던 부분들을 좀 인정해 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뭐 직전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제 난민 그 변호사님께서 난민을 관련한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네. 이 뭐 일단 이번에 저희 이제 정부에서 난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난민 그러면 어쨌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는 신청자로서 받아들이고 특히나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이제 예멘 난민들이 예멘이요? 들어오면서 뭐 예멘 난민들이 한때 뭐 어떤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예. 조력자들이 이제 브로커들이 있다라는 또 그런 이슈들까지 섞이면서 네. 굉장히 어떤 그 이 뭐 찬성과 반대의 여론들이 많이 부딪혔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멘 난민으로 인한 어떤 큰 이슈들은 아직 저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어떤 특별 조력자라든지 이런 뭐 특별 공로자, 예. 조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378명의 아프간인들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특별 공로자로 입국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특별 귀화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그렇지는 건가요? 않은 것으로 지금 뭐 이렇게 상세한 절차는 아직 뭐 이렇게 뭐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뭐 비자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네. 건데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입국하는 단계에서 공항에서 바로 단기 방문 비자를 네. 뭐 취득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비자를 취득하신 후에 일단 입국을 하시고 나서 예. 이제 어떤 이런 그 진천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그곳에서 일단은 이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스테이터스로 이제 변환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앞으로 많은 단계들이 뭐 바로 오늘 들어와서 내일 어떤 자격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희 화면 통해서 방역 인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아프간인들 들어오게 되면 일단 PCR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뒤에 그때까지는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좀 체류를 하다가 예, 예. 그리고 가는 곳이 충북 진천으로 갑니다. 네. 이 진천이라는 곳이 저희가 좀 익숙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 때 예, 예. 우한의 교민들 간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진천에 계시는 그런 이 뭐 분들이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불안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그 우한 사태 때도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시겠지만 큰 어떤 잡음 없이 그 다음에 이거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서 예. 뭐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아프간 이 조력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진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지금 이 엄청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그렇겠죠. 겁니다. 지금 이게 오랫동안 어느 곳에서 저희 뭐 탈북인들이 탈북을 하는 과정들처럼 굉장히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불안함이 극도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성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절차들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진천 주민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 기존에 국내 체류하고 있던 아프간인들도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약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도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게 끝나면 아프간으로 돌아가기엔 상당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처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26일 날 이제 법무부랑 외교부에 따르면 이제 특별 재료 조치로 이제 그 체류가 이미 연장된 이제 아프간인이 한 434명이 되는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또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378명이 네. 아마 부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을 잠시 뒤면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화면상으로 박범계 법무장관이 보이고 있죠. 아프간 난민들을 받기 특별 입국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작전이라고 합니다. 군수송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들을 태우고 온 시그너스 KC-330 이 수송기가 알고 보니까 또 최근에 얀센 100만 회분을 가져온 그리고 청해부대의 감염자들을 태워온 뭐 그런 비행기더라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대형 수송기에 저기에 지금 이제 378명이 타고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공군 수송기입니다. 네, 지금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수송기가 공군의 다목적 네. 공중급유 수송기입니다. 그러니까 KC-330 시그너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부 공간에 추가 연료 탱크를 넣지 않아도 그 연료 적재량이 충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에 특별히 11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도 별도의 급유가 없이 바로 9,000km를 날아올 수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수송하는 데 쓰였고 지난해 그 해외 교민들, 코로나19로 인한 교민들을 입국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때 철수작전에도 활용이 됐던 그런 장거리 대형 수송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로 이송되는 378명의 아프간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수송기에 이송 인원 301명 전부를 태우려고 했는데 그 탑승자 중에서 영유아가 많기도 하고 또 짐을 실을 공간 등을 고려해서 13명은 현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수용 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수용 인원보다는 조금 더 사실 탄 것 예. 같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 적정 수용 인원을 정확히 지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빨리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우리 수송기가 3대가 가 있잖아요. 예. 나머지 2대는 지금 13명 정도가 아프간에 남아 있는데 예. 이슬람마바드에 남아 있죠. 그렇죠. 이슬람마바드에 빠져나와서 있고 파키스탄의 예. 이슬람마바드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으로 남아 있는 거죠. 한 네.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도착하게 되면 터미널에 버스를 탈 것이고요. 와서 간단한 뭐 그런 검사와 또 환영 인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수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 논쟁의 요인은 있지만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사실은 저 장면이 지금 뭐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저 예. 장면이 단순히 뭐 저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예. 타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수송 작전을 한 국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예.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도 군 수송기 4대를 뭐 이제 발을 해서 이제 이 수송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어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어쨌든 벌써 저희는 그런 수송기 작전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저 안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저 창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또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예. 저희가 짧게 해외여행을 가봐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인천공항의 모습은 굉장히 다들 뭐 색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예멘 난민분들과 같이 일단 뭐 아무 정보가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예. 이미 한국에 대한 문화와 뭐 여러 가지 한국인들과의 굉장히 뭐 어떤 교류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곳에서 바라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굉장히 예. 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그 미라클 작전이 성공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 아프간 탈출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전에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카불 공항의 탈출 행렬을 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고 하는데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뭐 이제 사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이제 그런 카불이 점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네. 그 관심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카불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던 그런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네.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사실은 이 지금 이번에 있는 미라클 이 작전도 지금 보시는 아마도 지금 보시기는 저 공중급유 수송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공군 수송기 C-130J 뭐 예. 수송기가 2대가 들어갔는데 예. 사실 아마 그 수송기 자체는 이제 23일 날 저희가 결정이 나서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로 출발을 해서 24일 현지에 도착을 한 후에 예. 아마 지금 저 비행기는 이슬람아바드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중 수송기가 지속적으로 이른바 이제 셔틀 1시간 기능을 한 정도 거죠. 네. 걸리는 카불 공항으로 이제 계속 오고 가면서 이제 가능한 인원들을 뭐 저 비행기가 뭐 어떤 시간표가 있어서 보딩 패스를 받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을 수송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그 교육자들이 이제 수송에 나온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희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을 예. 거거든요. 근데 그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조력자들이 카불 공항으로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체크포인트를 거쳐서 카불 공항으로 들어왔고 또 그 많은 인파들을 뚫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저희의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나가 있었지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잘 찾아서 또 비행기를 타서 다시 이슬람아바드로 오고 뭐 이런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뭐 아름다운 모습일 수는 있지만 네. 그 순간순간 하나는 굉장히 뭐 급박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11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저기 안에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차리카르 시의 우리 지방재건팀을 제가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로 현장을 가서 그쪽 병원이랑 직업훈련원이랑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저기서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방재건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갖고 있는지를 현지에서 인터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처음에 갈 때는 이 탈레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굉장히 선하다. 이런 눈빛부터가 굉장히 선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도왔던 분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특별 입국자가 돼서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남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까지 뭐 난민을 수용하는 그런 비율이 직전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저희는 미미한 국가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번 이 아프간의 이 조력자분들을 모셔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여론들이 그렇게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도 우려하시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프가니스탄을 뭐 두어 번 이제 다녀왔고 이제 네. 실제로 저는 이란 바로 접경 지역인 이란에서 한 4, 5년을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이란은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정도 예. 추산이 되는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현지에서 뭐 아주 쉽게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란 내에서의 그런 3D 업종에 다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던 그 수십 년간 봤던 그 이란 아프간민들의 그런 눈매와 눈초롱 이런 눈매들을 보면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들이 예. 아니고요.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카메라로 어떤 신변상의 이유로 뭐 비춰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와 약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뭐 좋고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이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탈레반이 미국과 합의한 그 최종 철군 시한이 닷새 남았습니다. 다음 31일인데 아프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난민들이 볼 때는 참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될 텐데요. 어떻게 네. 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8월 15일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이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기존의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막 이런 충돌과 혼돈이 있는 것은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봐서는 안 예.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프간이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로서 예. 그리고 20여 년간 테러, 예. 마약 이런 것들과 예. 굉장히 연결이 돼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로서 네. 이 방향을 잡고 예. 집권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예상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한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김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